지난 토요일에 0번째 측정 분석 기초 강좌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이때 이제 마이칩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소자를 만들었을 때 소자를 이런 그 어댑터에 붙이거나 아니면 직접 납땜을 해서 그 전류 전압을 가해서 측정하는 원리에 대해서 가볍게 봤었습니다. 그 소자 특성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측정하고자 할 때 이런 작게 계측기를 쓰는 것과 실제 이 저항과 그런 값들을 연결을 해서 측정하는 전략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측기로서 이제 모바일 계측기가 있으면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살짝 소개를 했었고 오늘 주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날로그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게 될 텐데요. 어, 일단 그 칩 측정 분석에서 오늘은 아날로그 회로에 좀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다음번에는 디지털 회로를 좀 얘기를 하고 아날로그 조금 남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PCB 설계하는 것까지 총 앞으로 세 번 정도 하게 될 텐데요. 보면 그 MCU가 현재 그 라즈베리 파이 피코나 ESP32S3나 C3 미니가 있거나 다른 아니면 아두이노 우노 Q라든지 리비전 4라든지 이런 그 MCU가 있으면 MPU가 있으면 조금 그 측정하는데 집에서 할 때 훨씬 용이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라즈베리 피코 ESP32S3 이런 관점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볼 거고요. 전류 전압을 측정할 때 전압 측정하는 거는 ADS112로 하는 모듈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IMP219 하는 전류를 측정하는 모듈, 그다음에 MCP4725 그는 전압을 출력하는 것, 전압을 가하는 것에 대한 부품도 오늘 볼 예정이고요. 그 실험실에 살 때는 오실로스코프하고 펑션 제너레이터로 실제 전압과 전류를 가하면서 그 DUT라 그러죠. 디바이스 언더 테스트라 그러는 소자의 특성을 측정을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장치입니다. 그래 하다 보면 직접 카이캐드로 설계를 다 해서 이렇게 빵판 브레드보드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직접 측정하는 회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측정하게 되면 노이즈도 줄여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실에서 보통 하는 오실로스코프가 있을 때 보통 보는 화면이 생각보다 오실로스코프 쓰는 거를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그 온라인에서 시뮬레이터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종류가. 그래서 그거를 실행을 해보면 종류가 세 가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요 첫 번째 게 그래도 가장 실제에 가까워가지고 제가 해봤는데요. 보통 그 전압을 측정할 때 이 오실로스코프에 제가 왼쪽 걸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해보시면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한번. 실제 거 거의 유사해가지고, 비슷하게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아래에 펑션 제너레이터가 있고, 위에 오실로스코프 있어서 실험실에서 보통 하는 스킨과 거의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 채널 1과 채널 2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다음에 트리거를 외부에서 트리거하는 경우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채널 1에서는 지금 보면 사인파가 나온다고 되어 있고, 여기 채널 1에 이제 이거를 지금 요 볼륨을 이렇게 증가시켜 이 디비전당 볼트 단위를 바꿔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인지를 바꿀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을 이렇게 해서 또 바꿔주면요. 시간에 대해서 각 주기가 이 눈금에 대해서 몇 초가 되는지 하는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실로스코프에서는 이 레인지, 볼트 레인지를 잘 맞추는 거, 그다음 시간을 잘 맞춰서 이 각각의 이 주기가 얼마인가로부터 우리가 주파수가 얼마고 하는 것들을 할 줄 알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 그 채널 2를 하게 되면
이제 채널 2도 지금 사인 웨이브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보여주면 이제 듀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지금 되어 있는데요. 여기 채널 2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면 듀얼 정확히 똑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붙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1에 AC 커플링, 그다음에 AC 커플링 하게 되면 DC 옵셋을 없앤 상태에서 값을 잃는 거고, 그냥 포지션 이런 거 바꿔주면 이 실제 DC 옵셋 같은 거를 좀 위치 이동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실로스코프를 가장 잘 모사하는 게 제일 왼쪽 사이트인 것 같다로 생각했고요. 또 학생들이 흔히 많이 안 쓰는 기능 가운데 XY 모드가 있거든요. 채널 1을 X축으로 두고, 그다음 채널 2를 Y축으로 둬가지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류전압 특성 RV 커브 같은 거 할 때 되게 유용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제 XY 모드를 바꾸니까 X가 사인으로 바뀌고 Y가 사인으로 바뀔 때 또 그 값에 대해서 우리가 경량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 오실로스코프에 두 전압을 읽어서 얘를 XY 모드로 그리게 되면 우리가 뭐 다이오드의 정류 특성이라든가 저항의 직선이라든가 이 특성을 보여주는 딱 좋습니다. 이 트리거 같은 경우에 이제 트리거 레벨이 이렇게 어, 지금 엑스코지 트리거 레벨을 이제 보면 트리거 레벨을 잘 맞춰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트릭 레벨이 전에 원에 대해서 이렇게 트릭 레벨이 음, 음, 트리거 레벨을 바꿔서 이 정지된 사항을 볼 때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실험실에 혹은 근처에 메이크 스페이스 같은 데에서 오실로스코프하고 펑션 제너레이터가 있으면 얘를 이용해 소자 특성을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 Y 의 관계에 따라서 X, Y 그래프로도 볼 수 있다라고 정도만 어,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실험 장치로 실험하는 부분에다가 이런 마이칩을 이제 강타하실 건데요. 어제 제가 받았는데 보면 이 칩을 여기에 그 숫자가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 보니까 2025 되어 있고 12월 4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고 여기에서 아마도 1번부터 14번, 그다음에 15번부터 28번 이렇게 돼 있고 그 칩을 이제 살펴보니까 여기에 이제 파워가 여기가 28번입니다. 여기 28번이고 여기 1번입니다. 여기 1번. 그래서 쭉 돌아가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그 지나서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0, 27, 28 이렇게 28핀의 칩이 안에 이렇게 패키징이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태환 씨 거를 보면 VDD가 28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라운드가 이렇게 14번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가 보면 여기에 그 카운터하고 그다음에 인버터 4개를 내 학생이 만든 인버터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VDD와 그라운드는 공통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카운터의 클락과 리셋 그리고 출력이 각각 20번, 21번 번호가 있으니까 각각 요 안에 인버터하고 그다음에 카운터가 들어있어서 이게 저온에서 그리고 작은 그 방사선 레디에이션이 있을 때 이 소자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일단 기본 설계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버터를 아날로그 회로로 보고 각각 게이트 랭스하고 위스가 다 다르니까 그 특성을 볼 때 인버터의 입력 전압을 걸어주고 출력 전압을 측정한 형태를 보면 이제 이게 아날로그의 입력 전압과 출력 전압에 따라서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카운터인 경우는 디지털로 이제 전압을 0볼트, 5볼트 해서 클락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줘야 되고요. 리셋을 한번 딱 스위치 눌러가지고 한번 딱 넣어줬을 때
이게 2비트 이진 카운트니까 얘가 차례대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GTK 웨이브에서 디지털에서 시뮬레이션 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아날로그하고 디지털에 대한 측정을 생각을 할 때 항상 전압과 전류 관계를 어, 10번 핀 번호와 GDS 핀 번호. 아, 예. 예, 저 질문인데요. 예. 예,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립니다. 예. 예, 여기 이제 핀 번호는 이제 이렇게 이제 고정이 돼 있는데 1번, 14번, 15번, 28번 이렇게 이제 고정이 돼 있잖아요. 이거는 뭐, 예. 우리 마이칩에 핀 번호는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GDS에는 이제 핀 번호는 없고 패드 번호만 있는데 그 예. 패드 번호도 이 핀 번호하고 일치하게끔 예, 그렇게 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이제 핀 번호하고 패드 번호가 일치하던데요, 보니까. 아, 패드 번호가요? 어, 예, 예. 예, 패드 패드, 번호가 여기 보면 그 네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칠이 예. 있으면 요게 1번인데 얘가 여기 연결돼 있고요. 이게 2번이 안 보여서 그런데요. 여기 연결돼 있고 차례대로 이게 삐딱하게 돌아가면 삐딱하게 된 상태에서 개선이 여기서부터 1, 2, 3 이렇게 연결돼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래서 이게 예. 각도가 그 45도 좀 돌아가 있어서 그렇지. 예, 이 예. 1번, 2번, 3번이 다 또 그대로 매핑이 돼 있더라고 보니까. 예, 예. 예.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강태한 그 만든 이제 그 칩 시험 소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칩이 하나 더 그림이 있었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더 잠깐만요. 어, 제가 이제 파일을 잘못 올렸는데요.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이거 제가 잘못 올렸는데 20번 여기 요겁니다. 네, 이거 똑같이 했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어쩐지 좀 이상하는데, 저 빠진 게 있네요. 여기에서 보면, 아까 오실로스코프 잘 돌아가서요. 돌아가서 오실로스코프를 제일 왼쪽에 있는 시뮬레이터를 해보면 가장 실제와 가깝더라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오실로스코프를 이제 PC로 라즈베리 파이 이런 걸 연결할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오실로스코프의 학교에 실험실에 있는 게 USB로 연결을 해서 여기에 라즈베리 파이로 무선으로 PC로 해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이제 이 노트북에다 연결을 했을 때 이렇게 장치 관리자에서 테트로닉스, TBS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테트로닉스가 파이썬으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켰다 켰다 하는 요 싱크 모드의 그 시그널을 이 파이썬으로 받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참 새로 올린 자료에 있을 겁니다. 아마 새로 올린 자료. 지금 이게 없으면 그런데요. 마이칩 인앤아웃에 어제 올렸는 자료가 이제 초고가 아니라 새로 올린 자료에 있을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해 보면, 내가 오실로스코프 가지고 있을 때 라즈베리 파이나 윈도우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장치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기존에 이런 계측기가 있을 때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실험실이나 혹은 메이커 스페이스나 혹은 공공기관이 이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볼트메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도 또 이런 GPIB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GPIB 형태는 그 General Purpose 인터페이스 보드인데 얘가 이 뒤에 연결을 해서 얘를 또 라즈베리 파이로 또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측정할 때 계측기는 USB, 뭐 RS232C, GPIB 아니면 전용 인터페이스 이런 장치 가운데 몇 개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보통은. 그래서 대부분 계측기는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 커맨드를 보내고 값을 받는 형식입니다. 다 아스키 형태로 텍스트 형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속도가 좀 느릴 때도 있는데 그래도 이 아날로그 이 회로 자체가 되게
고급 회로일 테니까요.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난 이 FET의 그 트랜스퍼, 이 아웃풋 캐릭터리스틱인데, 이 전압 올렸을 때, 이렇게 한쪽 세츄레이션 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얘를 라즈베리 피코, 아두이노, ESP32, S3, 32S3, 그런 거를 같이, 오른쪽 측정한 예입니다. 그래서 실제 앞에 이런 전문적인 계측기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하고, 보면 이렇게 안에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기 오른쪽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제가 FET의 출력 특성해서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FET가 있을 때 이렇게 측정 이건 시뮬레이션 결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꾸며가지고 여기 보면 ESP-S3 미니하고 그 다음에 요 레벨 시프트 해서 3.3V, 5V로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ADS112로 해서 ADC 4개의 채널이 있고 그 다음에 MCP482호가 이제 전압을 낼 수 있는데 FET 같은 경우는 전압이 2개 필요하기 때문에 얘가 2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EN7000이 여기 FET거든요. 그래서 FET를 꽂아놓고 얘를 전압을 걸어주고 2개 전압을 걸어주고 그다음에 측정 전압을 이렇게 ADS112로 가지고 측정해서 얘가 로직을 5.0V를 로직 올리고 난 다음에 얘를 이제 디지털은 3.3V 바꿔가지고 레벨 18 한 다음에 이렇게 ESP32 S3 미니로 측정하는 스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브레드보드 한 2개 정도, 1개 정도로 해서 측정할 수 있는 어, 스킴을 꾸밀 수가 있습니다. 요 오른쪽 아래는 이 OPM프가 들어있어서 OPM프로 이 저항을 조절을 해서 실제 높은 전압이 필요한 경우에 높은 전압을 낮춰가지고 실제 스케일링해서 얘가 측정할 수 있는 범위로 낮춘 다음에 걔를 거꾸로 환산해서 원래 전압을 측정할 때 이렇게 OPM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직접 집에서 이렇게 방금 보여드린 이 모듈 가지고 직접 이 왼쪽 출력 특성을 똑같이 측정할 수 있는 예를 제가 보였고요. 이게 이제 아까 어쩐지 좀 이상했는데 강태환 씨가 만든 이제 이거를 칩을 보면 학생이 여러 명입니다. 한 4명 정도, 총 5명 정도가 같이 한 건데 이걸 만들고 나서 액체 질소하고 방사선에서 이런 특성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그, 어, 실제 설계한 거고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까 설명에 가름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권현진 김희수 학생이 이 한 거는 증폭기입니다. 증폭기인데 이제 래치 타입이니까 전압을 잠깐 저장을 했다가 그럼 이 증폭을 해서 음, 측정하는 거니까 이것도 또한 아날로그 회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평가할 때 펑션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이 차동 입력 신호를 인가하고 클락 신호의 동기화해서 오실로스코프로 그, 증폭한 거를 제대로 측정하고 여기서 보면 최대 동작 주파수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주파수를 굉장히 높여야지 되고 그다음에 DC 스윗하고 약한 시그널을 자동 넣어가면서 실제 선형적으로 증폭되는 그런 구간이라든가 옵셋 전압이라든가 감도 변화를 해보면서 즉 입력 전압에 대해서 출력 전압이 얼마나 증폭이 되고 얼마나 이상적인 예측에서 벗어나는지에 대해서 레치 타입의 센스 타입 앰플리파이 즉 여기서도 디지털과 아날로그 섞여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증폭 회로를 따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만든 칩에 대한 특성을 보는 거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칩 1번부터 28번까지 칩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다 배치가 돼 있어야 되고, 요 배치된 상태에서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어, 측정할 때 ESP32 S3 미니 하는 게 저는 이게 좀 다리는 몇 개 없어도 이게 좀 유용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여기 아날로그 입출력에 대한 요 시그널이 있고요. A0부터 A8, 90이니까 작은데 이렇게 11개 정도의 아날로그
전화 받을 수도 있고, 여기 디지털도 이렇게 제가 많이 이게 주고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I2C 통신 SDA하고 SCL 클락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요 두 단자하고 그라운드하고 3.3V 하게 되면 얘가 이 아날로그 전압을 출력시키는 MCP475를 똑같이 SCL, SDA 있으니까 SCL은 여기 SCL, SDA는 여기 SDA, 또 SCL 여기 SCL, SDA 이렇게 다 연결을 해주면 우리가 요거를 이 ESP S3 32 S3 미니로 이렇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그 보여드린 레벨 시프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보면 여기에서 그라운드, 하이 볼티지, 하이 볼티지 2, 하이 볼티지 1,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하이 볼티지 쪽이 5볼트 전원이고 그라운드가 0 그라운드 이 그라운드하고 이 밑에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는 같고 여기는 5볼트, 여기는 3.3볼트, 로우 볼티지는 3.4볼트고 요 로우 볼티지 1, 2, 3, 4는 로 전압 3.3볼트로 되어 있는 요 I2C 디지털 신호를 연결해주고 결국 ESP 30S3 미니에 그 I2C 라인을 연결해주고 왼쪽 아래에 있는 하이볼티지 부분은 하이볼티지를 5볼트 요 단자에다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SCL, SD는 5볼트를 해줘야지 측정하는 전압과 내놓는 전압이 0에서 5볼트로 바뀌니까 이제 근데 저 측정할 때 0에서 3.3볼트 안에서 측정이 된다 그러면 사실 이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게 S3 미니고요. 그 라즈베리 파이 피코도 똑같이 3.3V 로직이거든요. 3.3V 로직이니까 똑같은 구성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거는 이제 그 이렇게 핀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디지털 신호 처리할 때도 굉장히 많은 그 포트가 필요할 때 이걸 쓰면 되겠다로 생각이 들 수 있고 여기에도 아날로그 입력이 있긴 하거든요. ADC 0, ADC 1, 아날로그 그라운드, 아날로그 디지털 2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 장점이라는 것 중 하나가 I2C가 채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I2C 제로하고 I2C 1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내가 어떤 번호를 지정하건 간에 이 채널 0과 채널 1에 이제 SDA 데이터와 클락을 연결하면 요게 이제 MCP475 이거는 이제 총 8가지 I2C 주소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렇게 팔고 있는 그 모듈은 한 가지 타입입니다. 거의 한 가지 타입으로 앞만 봐도 그 네 가지 종류의 칩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칩만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의 종류의 칩에 두 가지 그 I2C 어드레스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의 채널에 I2C 채널에 이걸 두 개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전압을 제어할 수 있는데 때로는 세 개를 해야 수도 있을 거고 네 개를 해야 수도 있을 텐데 아날로그 전압을요. 그러면 이제 네 개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그 I2C 채널 1을 더 쓰게 되면 이게 이걸 더 늘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I2C 그 채널 개수가 좀 많고 그다음에 채널 통신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 자체가 조금 더 빠르더라고 보니까 ESP S3 요 미니보다 조금 더 빠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라즈베리 피코를 가지고 여기다가 펌웨어를 설치를 할 때, 이제 라즈베리 피코든, 이 ESP S3 미니든 우리가 많이 쓰는 게 톤이라는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톤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 톤이가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이제 이거를 설치를 해보면 마이크로 파이썬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 카메라를 잠깐 켜보면, 비디오 잠깐 켜보면, 혹시 저 장치가 보입니까? 장치가 보이십니까? 예, 장치에 보면 제가 이렇게 붙여놓은 거거든요. 붙여놓은 건데 여기에 이제 그 라즈베리 피코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레벨 쉬프터하고 ADS115하고 그다음에 MCP 475 이렇게 전압을 하나 내고 전압을 4개까지 잃는 거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것만 구성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4007이라는 그 인버터 시모스 3개가 들어있는
칩을 하나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보면 요거를 한다 그랬을 때 이 라즈베리 피코에 여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니를 실행할 때 이걸 살짝 보면 토니를 이제 설치된 것만 일단 잠깐 보면요. 이렇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설치를 해놨는데 보면 왼쪽 위에는 PC고 왼쪽 아래는 라즈베리 피코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이크로 파이썬 했을 때 장점이 여기에 파일을 꼭 윈도우 프로그램처럼 자유롭게 더 복사도 할 수 있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I2C 이거를 업로드를 하면요. PC에서 작은 요 마이크로 이 라즈베리 피코에다가 이거 넣을 수 있거든요. I2C 디텍트를 실행해 보면 보는 것처럼 요 안에 지금 채널 0과 채널 1을 이제 두 가지 다 읽게 해놨는데요. 여기서 한번 실행을 살짝 하면 똑같이 이걸 실행해 보면 쉘에서 지금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프로그램 한번 넣어놓으면 얘는 이제 다음 연결하면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얘가 새로 컴파일해서 링크를 업로드 할 필요 없어서 좋은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식을 시킬 때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렇게 지금 설치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보통 연결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인식을 못 합니다. 연결해도.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오른쪽 아래 여기 클릭을 하면 요 configure interpreter라는 게 나오고 혹은 install micro python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파이스 라즈베리 피코라 돼 있고 이걸 ESP3 미니다 그러면 여기에 ESP3 미니 타입으로 선정하는 그 메뉴가 뜹니다. 그럼 이걸 선택을 해서 여기에 보면 타겟 볼륨이 이제 여기 install or update 마이크로파이스 내에 클릭을 했을 때 여기 하나 더 뜨면서 여기에 이제 그 타겟 볼륨 이제 하고 라즈베리 선택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 개념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이 장치에 그 부트 셀렉트라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라즈 피코에는 부트 셀렉트가 있고 그다음 ESP3 미니 같은 경우도 스위치가 두 개 있거든요. 얘도 이제 스위치가 요 리셋하고 부트 이 단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셋은 이제 예상하시듯이 프로그램을 새로 실행할 때 리셋하는 거고 부트는 이제 그 처음에 누른 상태에서 이거를 USB에 꽂으면 안에 USB 저장 장치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끔 하다 보면 얘가 인식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혹은 인식이 안 되거나 혹은 얘가 딴 거를 계속 실행하다 보면 얘가 컴퓨터에 반응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강제로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고 이 안에 있는 메모리를 USB 플래시 메모리처럼 그 USB 드라이브처럼 인식하고자 했을 때는 부트 셀렉트 단추를 눌러가지고 그 다음에 USB에 끼웁니다. 그리고 이 라즈파이에는 리셋 단추는 없고 여기에 부트 셀렉 단추는 있거든요. 부트 셀렉 단추가 있으니까 얘를 누른 상태에서 USB를 하면 윈도우 PC에서 하나의 USB 드라이브 그 메모리처럼 인식을 합니다. 그 메모리처럼 인식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config interpreter 그 다음에 여기 토니에서 이 선택을 install or update micropython 하게 되면 얘가 그 모델에 맞게 선택만 하게 되면 ESP3 미니라든지 그다음에 그 마이크로 파이썬을 쓰는 거의 대부분의 장치는 토니에서 다 거의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실제 이 행위를 토니가 아니라 이제 그 실제 할 때에는 어, 파는 장치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확장자가 .uf2라는 펌웨어 파일이 있거든요. 그럼 그 펌웨어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USB로 인식되고 있는 그 장치에다가 그냥 카피 페이스트에 붙여 놓으면 순간적으로 직후에 재부팅되면서 그 다음에 걔가 장치로 인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작은 마이크로 파이썬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콤포트를 이제 이 메뉴가 마이크로 파이썬, 라즈베리 피코, 모두 CDC 되어 있는데, 해당되는 콤포트에 얘가 연결돼 있다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 토니가 이렇게 뜨는 거죠.
그래 이제 여기 이제 직접 이제 실행해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할 때는 이렇게 그, 어, 그 파이썬 코드를 그대로 입력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할 때 이거를 언타이틀드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해보면요. 예, from a machine 하고 이거 뒤에 핀 이렇게 하고 LED를 여기에는 핀 하고 25번 라즈베리 피코가 25번에 달려 있거든요. 핀 아웃 이렇게 해서 LED 밸류라 되어 있는데 얘가 0을 해보겠습니다. 0을 해보면 하고 나서 세이브를 하면 얘가 컴퓨터에 저장할 것이냐 라즈베리 피코에 저장할 것이냐 나오는데 얘를 피코로 저장을 테스트 LED 0 뭐 이렇게 .py 하면 마이크로 파이썬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안에 들어가 있죠. 지금 딱 들어가 있어서 얘를 이제 실행을 하면 여기 이제 제가 USB 카메라에 지금 현재 켜져 있잖아요. 이제 이걸 실행하면 꺼질 겁니다. 딱 꺼졌습니다. 요걸 이제 이해해가지고 이해해서 이제 보면 딱 켜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이거를 이제 다음에 이걸 껐다가 다시 토니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보면 여기에 파일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가져가지 않더라도 제가 어디에 가든 토니만 그만 깔아가지고 USB 연결하게 되면 그 장치에서 내가 안에 넣어놓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라는 게 사실은 큰 장점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밑에 쉘이 있는데요. 쉘이 이 모바일 장치 안에서 실행하는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줘서 여기에 제대로 돼 있으면 그냥 빈트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실행을 해보면 일반적인 PC에서 실행을 환경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바일 계측기 혹은 MCU 안에 있는 마이크로 파이썬 개발 환경하고 그리고 PC에 그 파이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측정한 결과를 분석한다라는 것을 전체 큰 방향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면 이렇게 실행을 하고 그 저장한 파일을 이제 실제 보면 여기 LED가 깜빡깜빡거리고 GPIO 0번부터 해서 이 번호를 설정하면 얘를 핀을 출력으로 지정했잖아요. 근데 입력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이런 요 아날로그처럼 읽는 것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이 기능을 그대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USB 연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 3.3V인데요. 여기 V버스가 있습니다. V버스가 있으면 이 V버스를 밖으로 빼가지고 얘를 5V 소스로 뒷단에 MCP476하고 ADS125 같은 뒤에 계측기에 들어가는 VCC로 연결해주면 결국은 5V로 나머지를 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즈베리 피코 안에 보면 이렇게 아날로그 전압에 인터널에 보면 온도 센서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온도 센서 들어있으니까 ADC4를 같은 경우에 채널이 여기에서 여기 바깥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바깥에 보여줄 필요 없이 안에 내부에 들은 온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은 마이칩에서 온도를 바꿔가면서 혹은 뭐 환경에 따라서 그 특設대 바뀌나 할 때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I2C를 통해서 그 온도를 재거나 아니면 그 온도가 여러 특성이 센서 다 붙여가 방사선 센서라든지 붙여가지고 내 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 한 읽어서 이 자체 ADC가 또 있거든요. 본거 자체 ADC를 해서 아까 좀 다르긴 한데 머신의 임포트 핀하고 ADC라는 자체 함수를 불러들여서 ADC 28번 GPIO에 대해서 포텐쇼미터라 되어 있는데 얘를 값을 16비트로 읽어라 라고 unsigned 16비트로 읽어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 값을 출력해라 0.25좀 씌워라 해서 이제 이 그대로 파이썬과 거의 같습니다. 언어가. 그럼 여기 화면에서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내가 얼마를 가하고 측정하는 거를 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제 카메라, 여기 앞에, 요거보다 좀 많이 연결한 거거든요. 많이 연결해서, 예를 들면,
MCP475, 그다음에 세 개 붙였습니다. 세 개 붙였고, 이거는 커런트, INA 219 040 이거는 이제 IoT 장치 같은 것들을 전력 소모가 얼마나 될지 할 때 연결을 해서 전류를 모니터링하면 굉장히 어, 편리, 편리합니다. 자, 요걸 해서 이제 아까도 그 I2C를 해보니까 요 코드가 있는데요. 코드가 보면 지금 I2C를 여기 정의를 하는데요. 채널 0, 채널 0이고요. 그 다음에 SDA가 핀 16번, SCL이 핀 17번 되어 있는데, 얘가 앞에 여기에서 GPIO 16번, 17번, 18번, 19번 요 번호를 보고, 여기에 이제 번호를 보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채널 1에 대해서 18, 19 해주고요. 여기 프리퀀시가 400kHz로 되어 있는데, 이 I2C가 같은 데이터 라인에 장치가 굉장히 많이 붙일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진 않거든요. 그래도 웬만한 그 아주 높은 주파수 아니더라도 측정해서 10km 정도까지는 뭐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I2C를 스캔해서 어드레스를 찾는 겁니다. 찾아 없으면 여기에 I2C 주소가 없고 그다음에 몇 개 찾으면 요 목록에서 해서 하나씩 16진수로 정의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40번, 48번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0 I2C 연결되어 있느냐, 채널 2 I2C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얘를 이걸 실행했을 때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날로그 전압을 투자한다 그랬을 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칩셋이나 이걸 보면 라즈베리 피코다, ESP3 미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실제 여기 이제 FET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런 엔모스, 여기 TR 있고, BJT TR이 있고, 그다음에 엔모스 패시 있고, 그다음에 OPM프가 듀얼 OPM프가 있고요. 그다음에 쿼드 OPM프가 있는데 이게 듀얼 OPM프는 이 하나에 OPM프가 두 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쿼드 OPM프는 OPM프가 네 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CD4907 하는 거는 이 안에 CMOS, NMOS가 각각 세 개씩 들어 있습니다. 이 칩 안에. 그래서 제가 테스트하기에 이게 괜찮을 것 같아서 얘를 오늘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0에서 5V 사이에 측정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이게 DC-DC 컨버터를 써서 여기에 아까 VUSB, 아까 단자가 여기 V버스입니다. V버스 5V가 되어 있는 거를 여기에 5V를 그라운드 5V 연결해 주면 얘가 안에 그 발진을 해서 전압을 높인 다음에 DC로 정료하는 회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 때 플러스 12와 마이너스 12V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0.5V를 여기 연결을 하고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그라운드 3개 나오니까 OPM프가 필요로 하는 전원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보통 전자회로 체계에서 얘기하는 OPM프를 다 그려놓고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인풋 시그널에 대해서 할때 이 하나 DC 컨버터 하나 쓰게 되면 전체 전압을 0에서 5V 이상의 것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 경험상 이거를 연결해서 직접 이 5V 연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요. 얘가 안에 인덕티브한 그런 회로가 들어있어서 얘가 가끔 라즈베리 피코가 죽더라고요. 죽는다는 얘기는 켰다 껐다 했을 때 스파이크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다이오드를 역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연결해주게 되면 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측할 때 그냥 우리가 스파이크 같은 것들이 실제 이 모바일 계측기가 잘 상할 수 있거든요. 잘 상할 수 있으니까 이런 그 스파이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에다가 보호 회로 같은 것들을 붙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다이오드는 목적이 이제 측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보호하는 데도 쓰고 하는 거 개념적으로 했을 때 이 세트가 하고 그다음 ESP3 똑같은 전기 충격에 대해서 피코가 더 약하더라고 보니까 얘는 죽었는데 얘는 정신 못 차리고 살아있더라 한 경험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4007에 대해서 아마 그 인버터를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버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4007을 해보면 제가 이렇게 안에 이게 들어있거든요. 보면 이제
딱 그 마이칩 처음 그 설계 연습을 할 때 인버터 그리는데 이 안에 이 4007에 요, 세 개가 들어있는데요. 한 개는 온전하게 시모스 형태로 10번, 11, 피모스하고 엠모스를 다 연결을 해서 10번, 9번, 10번, 11번, 12번을 쓰면 여기에서 9, 10, 11, 11을 쓰면 얘를 하나의 인버터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두 개의 시모스는 여기 보면 중간에 잘라놨거든요. 이렇게 13, 8, 그다음 1, 5 잘라놔서 그렇지만 게이트를 붙여놓고 6, 3 돼 있어서 얘를 연결 어떻게 따라서 이제 다른 회로로 구성할 수 있고 이걸 세 개 연결하게 되면 링 오실레이터 같이 중간에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이칩 최초 할 때 아날로그나 디지털 체크할 때 괜찮은 세트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써보니까 여기 14번, 7번이 14에 5볼트를 걸어주고 7번에 그라운드를 걸어준 상태에서만 얘가 작동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얼핏 봐서는 그냥 회로 돼 있으니까 얘를 그냥 쓰면 되지 않겠냐 싶었는데 VDD하고 VS에서 공급된 상태에서 나머지가 정상 작동했었습니다. 그건 하나의 실제 팁에 해당되고요. 그 보면 여기에 이제 3볼트에서 18볼트까지니까 5볼트가 충분히 되고, 그다음에 푸시풀 되는 방식에 대해서 나오고, 그래서 이걸 구성한 게 방금 보여드린 이거거든요. 보면 이제 여기에 제가 이 웹캠에다가 보여드린 게 이겁니다. 지금 되어 있는데 똑같죠. 똑같은데 얘만 이제 확인해 보면 지금 이 5볼트가 쭉 이렇게 가 있고, 요 브레드보드가 긴 경우에 여기에 중간에 빨간색이 쭉 오다가 잘려 있잖아요. 그죠? 잘려 있으니까 얘 사이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굉장히 길게 파워라인 연결할 때는 그 선이 그가 연결돼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배선을 점퍼선으로 연결을 해놔서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 연결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 점퍼선을 길이에 맞는 걸 골라가지고 끼우는 방식이 실제 이 노이즈라든가 그다음에 끼울 때는 조금 골치 아플 수 있는데 길을 다 맞춰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하고 보면 튼튼하기 때문에 실험하기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넣을 수 있거든요, 배선을. 근데 보면 여기에 이제 724007 돼 있는데 살짝 보면 그라운드 이렇게 해서 그라운드 연결했고요. 그다음에 5볼트를 쭉 가서 이렇게 5볼트 연결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출력 아웃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A0로 가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서 인풋 여기서 8, 9, 10이니까 여기서 8, 9, 10이 10번 여기에 게이트 입력이 들어갑니다. 우리 강탄 씨 같이 인버터 여러 개 들어있는 경우는 이렇게 골라서 해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연결을 10번을 여기에 이제 이 칩을 받은 거를 집 받은 거 있잖아요. 처음 집 받은 거에 V인과 Vout에 2번, 3번, 4번, 5번 돼 있는데 얘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요 단자에 대해서 지금 연습을 할 때 여기에서 그 브레드보드에서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출력이 Vout입니다. Vout 이렇게 가서 연결을 해서 짧으면 두 번 연결했잖아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가서 여기 A1 채널에서 결국 A0가 출력 재는 곳이 V인이고 A1이 Vout입니다. 결과적으로 MCP475의 전압을 바꿔가면서 그 다음에 ADS115에서 이 전압을 이렇게 그 A0와 A1을 잃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배선한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실제 측정한 그런 경우인데 제가 토니를 이제 여기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한번 복사를 쭉 해서 일단은 넣어보고요. 여기에 토니를 여기에 아이고 여기가 아니고 여기인데 잠깐만요. 위에 어, 위에 쉘도 일단 보여줘야 되고 제가
셀에 여기다가 하나를 해서요. 여기다가 복사를 합니다. 네, 복사를 하면 지금 이거는 이제 잠깐 설명을 하면 여기 이제 I2C 흰 되어 있는데 여기 저장을 하겠습니다. 잠깐 보면 라셀 피코에다가 어, 테스트 어, in out 파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장을 이제 했는데 테스트 in out v in과 v out을 얘기하는 건데 잠깐 좀 실행을 해보면요. 먼저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면 노 모듈 네임 이렇게 돼 있잖아요. ADS1X1로 돼 있는데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제 가져오는데 어,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올 때 그 ADS1X1로 돼 있는데 요거를 어, 웹상에서 이제 보통 가져오는데요. 제가 지금 이거를 요걸 GitHub에다가 올려놨는데 GitHub에 잠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GitHub에 이제 파일을 git에 GitHub에다가 이제 요거를 라셀 피코 여기에다가 넣어놨는데 보면 여기 ADS 1X15 돼 있지 않습니까? I2C 디텍트 MCP476이 되는데 여기서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검색을 해보면 요거는 표준 라이브러니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해놓은 거를 다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보면 보통 어, ADS11로 이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업로드 하겠습니다. 업로드하면 업로드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ESP31 쓰건 아니면 라즈 피코를 쓰건 간에 요 라이브러리는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행을 MCP475가 아마 에러가 뜰 텐데요. 더 실행해 보면 얘도 MCP475 모듈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업로드하면 같은 경로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불러들일 수 있고 해보면 이제 전압을 V인과 Vout이 이렇게 전압을 바꿔가면서 증가시켜가면서 그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실행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입력 전압에 증가하면서 얘가 0으로 떨어졌죠. 처음에는 그 저전압에서는 5V 가까웠는데 그 다음에는 0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제가 출력을 할 때 일부러 이렇게 보면 Vin 콤마 공백 없고 Vout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콤마로 다 한 상태로 해놨는데요. 그걸 카피해가지고 카피해서 그냥 노트에서 얘를 CSV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노트 패드 이런 걸로 해서 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요. 이제 이걸 가지고 CSV를 그대로 저장을 바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 관계로 이제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고 하게 되는데요. 그럼 잠깐만 설명을 하면 보는 것처럼 요 I2C 통신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러니까 핀에 대해서 라이브 가져오면서 ADS115를 그 라이브러리부터 가져오고요. 어, ADS1015 같은 경우는 채널이 한 개입니다. 그다음에 MCP475를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 보면 MCP475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잠깐만요. MCP475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열어보면요. 안에 소스 코드 다 보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안에 그 어셈블리처럼 여기 이제 그 바이트 단위로 이제 데이터를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리턴에서 값을 읽는 것이 다 이제 안에 하드웨어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면 여기 주소가 0x60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 0x6일 정도를 수정을 조금만 해주면 됩니다. 좀 해주고 두 개 쓸 때는요. 이걸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SDA 요 데이터 요 I2C는 16번이고 클락은 17번이고 주파수는 이렇게 정한 다음에 ADC는 전압 읽는 거는 아까 I2C로 여기 전압 읽었는 거 I2C 디텍터가 I2C 디텍터가 실행을 했을 때 여기에 주소가 48번하고 60번이 있습니다. 48번이
여기서 본 그 ADS11로 주소거든요. 0x048 써주고, 개인이 0이라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개인 이 ADS11호가 자체적으로 증폭 그 모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특정한 지역을 더 크게 이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긴 한데, 낮은 전압을 분행 좋게 하는 개인 7가지인가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디폴트 0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전압을 내는 거, 472호에 대해서, 이 버스 어드레스 0번 돼 있잖아요. 근데 두 개 쓸 때는 아까처럼, 0번은 지금 60번이지만, 두 개 쓸 때는 여기가 1이, ITC 1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게 여러 설정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그냥 파이썬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0부터 4095, 이게 MCP475가 0부터 4095를 0부터 5볼트에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200개 포인트를 해서 요 어레이를 마지막 데이터에서 첫 데이터를 빼고 4095를 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간격 200개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 간격 스텝으로 i를 구분해주면서 이렇게 그 특정한 간격을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헤더 CS 파일 읽을 수 있도록 헤더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V와 VS에 대해서, 요 디지털 전압을 써주고, 그 다음에 요 7번, 0번은 아까 입력 전압이었고요. 입력 전압을 읽고 난 다음에 로 값을 이제 전압으로 환산해 주는 함수를 써주고, 그 다음에 1번 핀이 이제 출력이었습니다. 해서 이제 또 환산을 해주고, 그다음 V아웃 한 다음에 얘를 퍼센트 점 4, 이 소수 넷째 자리까지 이렇게 나눠서 이제 출력을 하고 0.1초 기다려라 해서 이제 차례대로 쭉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FET를 측정할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다이어드 측정할 때도 그렇고, 결국은 다 이 프로그램 기준 하에서 MCP472호를 늘려주고 전압을 읽고 하는 것들을 파이썬 코드라 생각해서 그냥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실행했을 때 아까 VFA웃이 나왔는데요. 요거를 이제 보통 파이썬에서 불러갔을 때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V인과 Vout에 대해서 처음에 좀 의외였는데 이게 3볼트에서 이렇게 바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5볼트로 입력을 바꿨는데 이게 출력 전압이 5볼트에서 0볼트로 쭉 떨어지는데 요 임계점이 3볼트에서 뚝 떨어지더라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주피터에서 그 불러드린 PC에서 판다스라는 것과 넘파이를 많이 쓰잖아요. 그다음 그림 그릴 때는 매트플롯, LIV를 많이 쓰고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아까 그 텍스트를 저장한 그대로 CSV를 이 판다스로 읽고 그리고 이제 인코딩이 UTF-8 뭐 일선 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UTF-8하고 세퍼레이터를 콤마로 해서 읽어주고 난 다음에 그림 객체를 만들어서 6x6으로 사이즈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림을 써 플러스 한 개, 그래 111이 한 개이잖아요. 뭐 1, 뭐 2, 그럼 두 개 그래프를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 거 행과 열에 대한 개수입니다. 이게 행과 열에 대한 개수고, 뒤가 이제 총 개수가 되고, 볼 수 있는데요. 그다음 스캐터 그림으로 그 읽은 거를 V인과 V아웃을 그려주니까 그대로 그려주고, 딱 그리드를 이렇게 넣어주고, X 라벨, 이제 X축의 축좌표, Y 라벨 축좌표 해주고, 요걸 이제 우리가 이 위첨자, 아래 첨자 할 때 여기 라텍 형태, 태그의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한글에서, 워드에서 이제 다 윈도우로 이렇게 넣는 거 말고, 원래 예전 수학 문자들은 이제 태그를 썼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위첨자로 하고, 폰트 사이즈 얼마다 해서, 그 다음에 X 범위, set X 리미트하고 Y 범위 하고 난 다음에 이 그림을 그려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한 결과 보고서를 낼 때에도 엑셀로 이렇게 해도 되긴 되겠지만 같은 파이썬 연습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림 그릴 때에도 파이썬으로 이제 그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아날로그 전압을 하나씩 하나씩 할 때 하는 건데, 우리가 오실로스코프 같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계속 측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크게 생각해보면, 얘를 이제 IV컵을 이렇게 하지만, 시간에서 계속 바뀌는 거를 한번, 이것도 장치에서 할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때에는, 생각해보면, 지금 PC하고 지금 제가, 어,
그 쉘에서 새로 얘기하면 쉘에서 이 카피를 해서 CS를 만들고 얘를 이 노트북에서 주피터를 띄웁니다. 주피터를 띄워가지고 이제 이거를 제가 이렇게 주피터를 띄워서 안에서 잠깐 실행해 보겠습니다. 한번 주피터를 이렇게 실행해서 그 안에서 CS를 가져와서 내서 인버터가 이렇게 보면 인버터가 이게 이제 인버터 있잖아요. 여기 이제 보면 런하고 읽고 있잖아요. 읽고 아래 스탠드 있으니까 이렇게 쭉 나오고 그다음 요거를 보면 방금 냈는 거를 실행을 딱 하면 그럴 때 그 실행 이 사이즈를 줄이고 싶다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줄여들고 3 하고 요 주피터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으로 행렬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자유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과정이 다 분절이 돼가지고 이렇게 쉘에서 카피하고 그다음에 그걸 텍스트로 저장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주피터에 옮겼는데 실시간으로 오실로스코프 같은 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토니가 있고 이 토니가 이제 그 허리가 있는데 얘가 지금 이 쉘에 출력을 하고 있거든요. 쉘에 출력을 하고 있는데 쉘에 지금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출력할 때 요거는 프린트라는 명령을 써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쉘에 프린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 PC가 이 장치 연결이 돼 가지고 그 연결된 컴포트로 얘 값을 출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두이노에서 이제 시리얼 리드 시리얼 프린트 라인, 이런 것들이 다 시리얼 포트로 쓰고 읽는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쉘에다가 실행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고, 어, 얘가 계속 실행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측정을 한 거를 읽고 어뢰를 PC로 딱 보냈다가 얘는 또 계속 읽으면서 보내고 근데 보내는 동안 이게 끊기면 안 되잖아요. 다 읽고 나서 보낼 때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나는 계속 측정하고 하나는 중간에는 얘가 딱 준비되면 바로 전달하고 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컨티뉴어스한 그런 오실로스코프 같이 데이터가 쭉 나간다고 생각해 보면 이제 개념이 여기서 뭐가 들어오냐면 코어가 들어옵니다. 코어가 한 개, 두 개 돼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 피코하고 ESP3 미니가 둘 다 코어가 두 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그두 개 실행할 수 있는데 코어 1과 코어 2가 있거든요. 코어 1과 코어 2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 코어 1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이제 X, Y 돼 있는데 두 개의 방을 준비해 놨습니다. V1 배열을 만들어 놓고 다 0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값을 어, 쭉 해서 전압을 읽거든요. 얘는 계속 이제 읽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 계속 이제 여기 보면 차례로 어, 여기 이제 V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읽는 거를 해서 전압 읽기 해서 얘가 1024개까지 읽습니다. 읽고 방을 두 개 만들어놨다는 얘기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 V 0과 V1과 V2에 해당되는 방 두 개를 가지고 1024개는 처음에는 V0라는 방에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 차고 나면 V1이라는 방으로 교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일반적인 택배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컨베이어 벨트 있을 때 연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쭉 나올 때 모아놨다가 그동안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쌓는 거는 돌아가면서 계속 쌓고 어, 0번에 채우거나 1번에 채우거나 방을 교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전압을 차를 있습니다. 그 전압을 다 차고 나면, 다시 이제 되돌아와서 방을 바꾸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 코어 2가 뭐냐면 방을 바꿔가면서 계속 읽는 겁니다. 계속 읽고, 이게 하나가 찼다는 표시가 전달이 되면 찼다는 표시에 따라서 계속 읽고 있는 방을 쓰는 게 아니라 읽고 있지 않는 방, 이미 다 찬 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리얼 포트로 아까 쉘에다가 출력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럼 PC에서는 얘는
얘가 값을 보낸다는 걸 감지를 해서 값이 오면 얘 데이터를 쭉 보여주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라즈베리 피코나 ESP3 미니에서 코어 두 개를 이용할 때 코어 2는 계속 돌아가면서 방을 바꿔가면서 하나가 꽉 차면 걔 다른 방으로 바꿔가지고 또 처음부터 채우고 그러면 이제 이게 채우는 동안에 이 데이터를 이 옆에서 코어 1은 하나가 다 찼나 안 찼나 이걸 체크를 해서 다 찼다 그러면 찾는 거에 따라서 이게 바로 직전에 측정한 거를 그대로 해서 출력을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찬 방에 대해서만 출력을 하는 거죠. PC에서는 보내온 데이터에 대해서만 화면으로 보여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실로스코프 같이 연속적인 데이터를 본다 그랬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통 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에 그 보면 코어가 두 개를 쓰는 경우에 이렇게 이제 좀 ADC 핀 어레이 요거 여기까지 다 똑같을 것 같을 거고요. 그래서 스레드란 개념이 들어갑니다. 스레드란 개념이 들어가 하나가 돌고 있고 나머지 돌고 있는 그 개념에서 이런 그 헤더 파일을 연결한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select 폴에 돼 있는데 이제 하나를 이제 실행하는 거하고 그 실행할 때 요 S락에 있는 게 이제 그 프로세서를 보호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똑같은 메모리에다가 동시에 쓸 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하나 돌고 있을 때 다른 거를 이제 맵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락 같은 걸 해주는데요. 일단 방 두 개를 준비해 놓고 코어 태스크는 그냥 계속 읽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읽어서 보면 while true 돼 있는데 얘가 처음에 락을 이제 제어권을 얻어가지고 LED 밸류라는 데다가 이제 얘를 이제 하나에 저장해 놓고 얘가 계속 토글을 시켜줍니다. 토글 시켜주고 1024개를 이제 쭉 읽고 이때는 VS 방에 이제 이거 읽고, 이때는 VS 1이라는 방 읽어서 교대로 읽고, 계속 돕니다, 얘는. 돌고, 이 백그라운드에 어떻게 되냐면, 계속 돌고 있다가, LED 밸류라는 게 이전에 저장해놓은 거 달라지더라. 그 얘기 되면 여기서 이제 값을 바꾸는 거잖아요. 달라지더라 그러면 그때 프린트하라. 프린트할 때 지금 바로 직전에 다 읽었는 거를 프린트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계속 읽는 거하고 다 읽었나 안 읽었나를 확인을 해서 계속 프린트하는 요 두 개가 돌고 있고 돼 있는데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이 라즈베리 피코가 계속 돌아야 되니까 그럼 켰다 껐을 때 아까 이렇게 보면 켰다 껐을 때 이제 이걸 한 번밖에 실행 안 되거든요. 이제 보시면 테스트 인 아웃에 해야 되는데 이거를 실행하면 이 지금 톤이라는 계열 환경에서만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얘를 지금 할 때는 이, 그, 이 포트가 이미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톤이라는 프로그램이요. 결과적으로 보면 토니가 이 시리얼 포트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이 계속 도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토니를 띄우지 않은 상태에서 파워만 넣어주면 얘가 실행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기능을 위해서 얘가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 요 라이피코에다가 메인이라는 거를 만들어 놓을 수 있거든요. 메인은 좀 PY해서 얘는 파워를 넣어주면 무조건 실행하는 겁니다. 무조건 실행하는데 이제 이게 그 ESP3 미니인 경우에도 그렇고 저기 이게 부트.py일 수도 있고 메인.py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그 메인.py를 라즈 피코 같은 경우에 쓰는데 이거는 이제 얘를 무조건 실행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다 뭘 넣어놨냐면 이걸 실행을 해서 한 10초 좀 기다리게 했거든요. 기다리게 하고 앞서 계속 읽는 거 한 번 실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한 번 실행하는 건데 얘를 얘를 어, 지금 보면 얘를 이제 그 import read continuous 하게 되면 방금 read continuous 요 프로그램을 쭉 실행하는 겁니다. 보면 이게 코어 두 개를 써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값이 1024, 뭐 2048로 더 늘려도 되고 이게 제가 해보니까 4096까지 블록을 좀 크게 키울 수도 있었습니다. 1024개 정도를 이렇게 단위로 이렇게 팍팍 보낸다 생각하고 그럼 코어 태스크 이거를 계속 실행하고 계속 실행되는 얘는 while true니까 계속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두 개 개수시면 되니까 메인에서 10초 기다렸다가 이렇게 실행되게 해놨는데 얘를 안 기다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그 피코를 USB 연결했을 때 컴포트를 자기가 컴퓨터 PC 연결을 한 상태에서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얘가 켜자마자 바로 이걸 실행하면 컴퓨터에서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인포트 타임하고 타임 슬립 정도를 10 정도 해놓고 난 다음에 계속 무한대로 돌아가는 걸 여기 해놓으면 얘가 제가 끈 상태에서 얘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를 끄고요. 이제 이게 이미 들어가 있으니 끄고 이제 끈 상태에서 그 제가 요거를 그 보면 이제 장치 관리자 보면요. 장치 장치 관리자에서 이걸 띄워놓은 상태에서 제가 요거를 이제 보면 요 포트에 이제 콤 8이거든요. 8인데 제가 요거를 이제 빼보겠습니다. 한번 요 화면에 있는 거를 빼면 꺼지면서 콤8이 없어지거든요. 콤8이 없어지는데 얘를 이제 연결을 하면요. LED가 10초 기다렸다가 깜빡깜빡합니다. 그러면 끼면 이게 인식이 됩니다. 인식이 되고 제가 이 안에다가 LED가 켰다 껐다 하시는 거를 이제 계속 무한대로 돌고 있는 것에 대한 지금 반짝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게 데이터를 1024개 한번 불락 읽을 때마다 이 LED가 깜빡깜빡 해놨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토니를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얘는 이 콤포트 8번으로 계속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PC에서 이제 실행을 해서 이제 계속 받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두 가지 버전을 놔뒀거든요. 그래서 PC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데서 얘를 데이터를 계속 받아서 플러스를 해주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주피터에서 여기 이제 실행해서 보여주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 뭐 핵심은 똑같습니다. 거의 조금 다른데 이건 플러스 인터랙티브하게 해주는 비주얼 코드에서 하는 거하고 콤8 9216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BPS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while true하면서 이 시리얼 포트로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뭔가 들어온다 하면 여기 기다려 0보다 크다 뭔가 들어온다 그러면 데이터를 쭉 읽어서 이제 출력할 때 얘가 전달될 때 그 배열이기 때문에 텍스트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 대괄호에 해당되는 게 있거든요. 그럼 대괄호를 요 제일 첫 번째하고 제일 마지막을 떼고 스트립 하고 난 다음에 콤마가 다 있으니까 콤마로 다 분리를 하면 얘가 배열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배열이 1024개가 되면 하나씩 해서 요거를 이제 그 어레이를 만들어서 요 플러스로 전달을 해서 XY 그래프로 보여주고 계속 업데이트를 클리어하면서 업데이트 해줘라 돼 있고요. 이 주피터에서는 이제 아이파이썬, 인터랙티브 파이썬 요거를 디스플레이 해주고 그거를 이제 H 디스플레이 이 업데이트 이제 주피터에서 똑같은데 업데이트 부분이 조금 그 셀 단위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그 프로세스가 아니라 그 다음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다른데요. 그림을 클리어해주고 그려주고 난 다음에 요 업데이트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업데이트 요 라즈베리 피코를 이제 여기서 보면요. 여기에서 리드 볼티지 시리얼 해놨는데 지금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이 실행을 보면요. 또 그대로 카피했거든요. 카피해서 이거 가지고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데이터가 계속 실시간 업데이트 되면서 보이죠. 지금 보면 시퀀스가 4, 5에 돼 있는데 증가하면서 이 그래프가 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서 보면 컴포트에서 오는 데이터를 이 시그널을 사인, 코사인으로 본다거나 한다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이 디자인을 오실로스코프처럼 디자인을 하고 실제 이제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의 속도 이걸로 해도 충분하더라고요. 더 크게 했을 때도 데이터가 주고받는데 이제 방을 읽는 거 개수하고 잘 조절을 해서 얘가 업데이트되는 사람이 보는 어떤 시점을 바꿔서 하게 되면 우리 실시간에 대해서 타향을 여기에서 직접 관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제 모바일 장치로 우리가 실제 소자 구조를 특정할 때 했는데 제가 이거 올려놓은 클릭을 보시면 저항, 그다음에 우리가 만든 마이칩이 저항 해당을
체크한다. 전압을 다이오드 상태를 본다. 그다음 BJT 같은 걸 본다. FET를 본다. 그다음에 측정해야 되는 게 이 계측 칩이 뭐 마이너스 12V, 10V 이상의 뭘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노이즈 같은 거를 이 지글지글한 걸 본다. 그다음에 빨리 측정을 해서 축을 높여준다. 그다음 RC 회로 같이 이제 이걸 보여준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링크 다 크게 열어보시면요. 이제 RCA로 맛보기를 보면 그런 게 들어있고, 여기 이제 그 이론적인 계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ESP-SD하고, 여기에 파형하고, 진폭의 비율하고, 위상하고,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파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파이썬 문제니까, 이제 실제 측정하고 하는 파트에 대해서 모바일로 배치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예를 한번 비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방사선이다, 저온이다. 어쨌든 기본 측정이 그게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는데 거기에 뭐 냉장고 속에서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엑스레이 속에서 한다. 그런 환경에서 바꿔서 측정할 수 있는 이 전압 전류 특성이나 주파수 높아서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컴바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 그 핵심적인 부분은 이 모바일 계측기 가지고 집에서 측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물론 측정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BJT를 FET를 하거나 할 때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습니다. 뭐 측정 간격을 어떻게 할 거냐, 스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전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있거든요. 굉장히 낮은 전류를 측정할 때. 그리고 이제 제대로 된 측정할 때는 이제 트라이액시얼 캡을 써서 쓰기도 하고, 뭐 가드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측정할 때 이런 배선에 관한 것들이 이제 계측기를 써서 할 때는 좀 더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그래서 이 지금 마이치 설계할 때 핵심 포인트가 굉장히 예민한 신호냐, 굉장히 높은 증폭률이냐, 아날로그 회로에서요, 아니면 아주 뭐 피코 암페 수준이냐, 뭐 그게 소재에 따라 한계가 있겠지만 사실은 이런 그 다른 측정에서 필요한 다른 백그라운드가 사실은 필요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밀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 피코에서 이런 TK 킨턴가에서 이제 노래 9위로 프로그램 짤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파이썬이. 아까처럼 실시간으로 한다 그랬는데, 라즈베리 파이에서 사실 받아서 얘가 독립적으로 측정하게끔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소자에서 계측기는 이제 집에 없는 경우에 라즈베리 파이는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많이 있고요. 제가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보면 보면 라즈베리 파이가 제가 있는 거를 이제 쫙 보면요. 화면에 이제 보면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이게 라즈베리 파이 B 플러스 이게 그래도 초기에 나왔던 모델이거든요. 그때는 이게 와이파이가 없어서 이렇게 그 와이파이 동굴을 달아줘야지 되는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이건 SD 카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핀이 40핀인데 이것도 똑같이 I2C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얘를 부팅을 해서 I2C 연결을 해서 측정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요즘 그, 이거는 이제 구기로 박사님의 디지털 요 서킷인데 여기에서 보면 라즈베리 피코가 있거든요. 있어서 여기에서도 데이터를 얘를 오실로스코프용으로 아예 이 펌웨어를 다르게 넣는 걸로 해서 작동을 최적화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로직 애널라이저가 되어 있는 디지털 관점에서 많은 디지털 온오프에 대해서 이제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장치고요.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디지털 쪽에 측정하는 거를 좀 보려 그러고요. 이 측정할 때 그 계측기가 이제 그 또 어떤 환경에 들어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환경에 넣을 때 이런 식으로 라즈베리 파이를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라즈베리 파이의 계측기는 이거는 이제 해트를 PCB로 자기 설계할 수도 있거든요.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이런 햇을 이렇게 끼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라즈베리 제로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요 제로가 돼 있으면 여기 SD 카드 있잖아요. 여기 이제 그 데비안 계열의 리눅스가 깔립니다. 이제 선택해서 하고 그 다음에 햇을 이렇게 꽂아서
계측기를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이걸 꽂았을 때 요거를 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 배터리를 달고 한 다음에 얘가 내가 PC가 도달하지 않는 영역에 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뭐냐면 로라라는 그런 무선 측정 장치입니다. 이 로라 여기 안테나 달렸는데 얘를 꽂아가지고 무선으로 이렇게 한 700m, 몇백 m까지 이렇게 측정 결과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편에 이 로라가 있는 상태에서 라즈베리 파이가 받아가지고 실제 요 사이에 PC가 없어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얘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측정해야 될 환경, 마이칩에서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꼭 PC가 접근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는 거죠. 이런 거는 햇을 손으로 납땜해서 만든 거거든요. 보면 이게 라즈베리 파이 햇인데 이제 이거는 그 시리얼 포트입니다. 이거 이제 이거 꽂아서 이제 여기 직접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얘가 이거는 다음에 근데 이게 PCB로 만든 경우입니다. 햇을 만들어서 보면 여기에 40핀을 하고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요 소켓을 꽂아서 여기 하나의 이 PCB로 만든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칼캐드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이거 보면 라벨링 같은 거 잘 해놓으면 지난 2023년에 만들었는데요. 2023년 8월 20일 FET GTK 해놨네요. 요런 것처럼 요거를 이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아두이노 할 때 이런 STM32 이런 MCU도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웬만한 측정은 이거 안 와도 이 지금 라즈베리 제로하고 이 피코하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계측기 차원에서 이 뒷부분은 이제 우리 측정할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은 뭐 생수 전류 얼마가 되고 이런 계측에서 누가 재냐에 따라서 누구는 잴 수 있고 누구는 잴 수 없는 그런 특징들이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어, 추가해서 살짝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디지털 정도로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정도 얘기해 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그 교수님 자, 이거 잘 봤는데요. 예, 예, 아까 피코 돌리는 그 코드들, 그, 예. 교수님 그 기터브에 있는데 기터브 링크 좀, 여기 좀, GitHub 링크요. 예, 예. GitHub 링크가 제가 그냥 이렇게 공유할 때만 쓰거든요. 이제 할 때만 쓰는데, 예.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라자 피코 부분만, 그 라이브러리만 이렇게 안에 몇 개 있습니다. 예. 어디에, 지금 여기, 제가 잘못했네요. 예, 모든 사람에게. 예. 예, 보이시죠? 그죠? 예. 예, 예, 안에 문서 같은 작업 안 하고 그냥 파일만 이렇게 공유하는 용도로만 쓰고 있거든요. 예, 예. 예, 혹시 좀 과전류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노트북에 바로 하진 않고요. 여기에 이제 이게 USB 허브 같은 거 중간에 연결해서 조금 하긴 합니다. 예. 지금 구기 박사님이 좋은 정보를 주셨는데 여기에 USB 테스터, 볼트 암메터 이런 장치도 인디케이터 이런 것도 괜찮네요. 예. 그러면 오늘 했던 부분은 저기 계측기 이 모바일 측정 장치 가지고 실제 예를 가지고 한 경우인데요. 강태환 씨 혹시 있습니까? 강태환 씨 자리 있습니까? 아, 예. 예. 그러면 그 받은 인버터하고 카운터가 있을 때 최소한 인버터 부분 어떻게 측정해야 될지는 일단은 전달이 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환경을 가지고 어, 아날로그 측정할 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환경에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 결과 보고 쓸 때, 그 환경을 만드는 거가 이제 그 다음 논의를 좀 해야 되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온도를 바꾼다거나, 뭐, 주파수를 높인다거나 이랬을 때,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끝날 무렵에 해볼 생각입니다. 예. 근데 결과 보고서는 언제까지인가요? 칩을 지난주에 받았는데, 결과 보고서는 언제까지 내라고 그러던데요. 9월 7일, 두 달, 예, 예. 제가 지난번 학생들을 보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내야 된다고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알게 된, 언제까지 내냐, 그런 물었을 때, 한 2주 남았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놀랐었는데, 이번에는 9월 7일이네요. 아, 그런 건가요? 아, 칩 경진대 때문에, 그런 거군요. 음. 그러면 기본 측정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예,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세미나를 했는데, 제가 다음번에는 아날로그 조금 더 하고요. 측정에 있어서 다르고 다른 부분 조금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그 지금 디지털적인 요소를 과연 이걸로 어떻게 측정하느냐. 실시간 트레이스 보는 거하고, 그다음에 어떤 고정된 시간에 이벤트를 다 발생시켜서 그걸 저장해서 보는 거하고, 어쨌든 PC로 전달받아서 스트리밍으로 받는 거하고, 그다음에 저장해서 받는 두 가지 다 봤으니까요. 예, 다음번 디지털 파트를 같은 칩으로 인버터 가지고 해보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는 되겠습니까?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휴일이신데, 예. 그러면,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